어떻게든 이걸로 하면은 자 무대에 혼자 이제 쭈그리고 있을 거예요. 네. 조명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리고 호공을 갑자기 볼 거예요. 네. 호공을 갑자기 보다가 뭐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하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끝날 때쯤 뭔가 빙의였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그렇네요. 네. 레디 액션. 오늘도 이렇게 무료 수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색다른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영어 수업을 네. 영어 선생님이신데 마술을 또 하시는데 이제 마술과 좀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좀 합쳐서 작은 공연을 만들고 싶다.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마술은 할 줄 알았는데 연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이제 책도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진도가 전혀 안 나가겠구나. 일단 가보자 라고 해서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배우는 작가이자 감독이자 연출이자 배우여야 된다를 혼자서 오롯이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략한 어떤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뭔가 어떠한 남자가 있는데 이제 그 남자가 빙의가 돼서 이제 그 빙의를 해체하는 과정, 빙의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결국 몸을 뺏기는 걸로 일단 엔딩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수만 번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뭐냐면 음향, 조명 너무 많으면은 음향 타이밍을 내가 계산해야 되고 조명 타이밍을 계산해야 되고 전문용어로 기깎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혼자 뭔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기본 조명에 본인이 그냥 다 이끌어 가세요. 근데 최소한의 믿음을 줘야 되니까 음향을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제일 잘 드러나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귀신에 대한 거, 빙의에 대한 거, 이거를 알려줘야 되겠죠, 첫 스토리에서는.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면은 믿기가 쉽겠죠. 어디로 할까요? 일단 첫 이제 쓰신 어떤 부분은 본인의 어떤 자취방 같은 곳이긴 한데. 처음에는 좀 자취방이긴 했는데 네. 이제 스토리 중간에 네. 의식이 진행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자취방이랑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고민입니다. 지금 아니면 그 의식을 진행하는 그 상황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더 심플하게 가보죠. 어쨌든 남자가 이 스토리 라인이 남자가 귀신을 쫓으려고 한다. 근데 등장인물이 우리가 혼자 나오는 게 좀 유리하니까 어떤 방식을 좀 쫓으려고 하는데 의식하고 실패하고 의식하고 실패하고 의식하고 몸 뺏기고 약간 이 구조고. 그쵸. 의식 실패, 의식 실패, 의식 실패가 약간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더 심플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의식 실패를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의식 실패, 어쨌든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에서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믿게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취방인데 그러면은 최소 무대에 자취방 세트를 내가 넣을 것인가, 빈 공간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부터 선택이 되줘야 되는데 그 자취방을 구현하는데 돈을 다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쓰면 안 돼. 무대 세트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 극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혼자 나오고 무대 세트 없이 블랙에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왜 블랙을 많이 하냐면 연극에서는 약간 약속적으로 블랙 까만 어떤 거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무한 상상의 공간이다. 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막그 연기하시는 친구들 보면은 특히 막 대학 다니고 하면은 다 검은 트레이닝복 입는단 말이죠. 그게 약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막 극장에 다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조명 막 이런 거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래서 블랙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상상해서 치우세요. 네. 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액팅으로 네. 다 믿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액팅으로 하나씩 여기가 어디고 뭔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해지면 힘들어요. 요번 어떤 극에서는 남자가 빙의된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떤 의식을 했는데 실패해서 몸을 뺏기는 스토리까지만 가져가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야지 심플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실수로 죽인 사람의 어떤 남편의 악령 거기까지 이야기를 전달하기에는 막 복잡해져요. 너무 거의 복잡해지니까. 뭔가 네. 거의 이게 드라마로 치면 플래시백에서 뭔가 전에 사고가 갑자기 나오고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표현하기가 네네.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재미를 거기서 다 줘야 돼요. 얘가 빙의된 거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이 인물이 뭔가 제로에서부터 애가 빙의돼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친절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로 하면은 자 부대에 혼자 이제 쭈그리고 있을 거예요. 네. 조명이 들어오고 이러고 있을 거란 네. 말이죠. 그리고 호공을 갑자기 볼 거예요. 네. 호공을 갑자기 보다가 막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하는지 모르다가 갑자기 끝날 때쯤 뭔가 빙의였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왜 얘가 네. 그건지 이걸 해줘야 돼요. 얘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 얘가 뭔가 지금 나온 정보들로 네. 액팅 플랜을 구성해 보자면은 네. 일단 음향 효과가 이거여야 돼요. 띠띠띠띠 띠러리 하고 얘가 들어와요. 네. 힘들어. 가방 막 벗어 던져. 투벅투벅 걸어 들어와. 이게 얘가 누가 봐도 지금 회사에서 퇴근하고 온 애구나 부터 먼저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얘가 빙의인지를 네. 잘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얘의 어떤 액팅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씩 구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기찬이 떨고 있다만 해버리면 뭐지 하다가 그렇네요. 그게 끝나버려요. 생각을 못했네요. 생각을. 어쨌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네. 주인공, 흔히 주연이라고 하는 어떤 배우의 액팅들, 그가 입에서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액팅 자체를 내가 네. 구성하는 거가 이미 이거는 스토리텔링이 되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만큼 내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빙의됐다는 설정 자체가 어떤 빙의인지 구체성이 필요해요. 빙의요. 얘가 지금 여기는 뭔가 귀신을 보는데 네. 이게 빙의됐다는 거는 사실 귀신에 씌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씌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것인지 귀신을 자꾸 보게 돼서 애가 미치는 거 쪽인지 어떤 게 좀 마술을 할 때 효과적일까요? 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쩌면 이 빙의 두 개밖에 없어요. 실리든 네. 뭐든 뭔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거기서 디테일인 거고 네.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으실까요? 마술이요? 그까지 그렇게 깊이는 생각 안 해봐갖고 원래는 처음에는 실리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렸을 때는 네. 이상 행동을 뭔가 하는 쪽이 맞겠죠.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뭐 혼잣말 한다든지 이런 네. 건가요? 근데 무대에서 그걸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엔 너무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상한 거야. 를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 이야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이게 좀 전문성이 있는 이야기긴 한데 네. 빙의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닭뼈를 먹어요.
아, 닭을 안 먹고 닭뼈를. 씹어 네. 먹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회사원이야. 치킨을 사들고 퇴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치맥을 먹어야 되겠다 아. 느낌으로 세팅을 해요. 근데 열었는데 닭뼈만 있는 거야. 그걸 너무 맛있게 씹어 먹는 거예요. 실제 닭뼈는 못 씹겠지만 오. 그러면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관객들이 확 받는단 말이죠. 그렇네요. 와. 얘가 정상적이지 않구나. 오.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아. 그게 아까 보여줬던 뭔가 영감을 받았던 영상 기준으로는 네. 그 분장 한 방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액팅으로 뭔가 수많은 걸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사실 연기를 네. 계속 해왔던 사람도 아닌데 네. 연기로 뭔가 많은 걸 한다? 근데 내 연기가 효과적이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무대에서 관객 입장에서 내가 뭘 보고 있고 어떤 순서로 보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연기력이 필요해져요. 연기력. 이제 이걸 어떻게 아. 하나씩 뜯어서 연기를 할 아. 것인가. 근데 내가 스스로 설득력 있는 것들을 계속 구성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걸 정해놔요. 근데 이거를 보통 어디서 많이 여기서 창작의 욕구가 사라지냐면 네네. 뭐 닭뼈로 했어요. 네. 다른 건 없을까? 뭐 할까? 저기 할까? 막 지웠다 한단 말이죠. 네. 그냥 지금 떠오른 것대로 그냥 이 스토리를 가야 돼요. 아,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봐요. 어. 1차로. 그래야지 진행이 계속돼요. 아. 그러면 이제 스토리는 나왔는데 닭뼈로 할지 뭐로 할지 걔만 바꿔주면 돼요. 아. 그 기능들 중에서. 아.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실수를 많이 한 거죠. 닭뼈 나왔다가 닭뼈보다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저게 좋지 않을까요? 커피로 해볼까요? 밥으로 해볼까요? 이러다가 시간 다 날아가요. 아. 그러면 다 지우게 돼요.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 무슨 말인지.